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자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기부자. 기부자들을 박수로 뜨겁게 맞이해 주세요. (6.25) 사변이 났을 때 학교를 다녔어요. 기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강아지를 좀 좋아해서 동물보호단체에 이제 기부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기부하는 단체에 함께 행동하는 걸로도 참여해서 뭐 달리기 기부라든지 또는 걷기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홈리스 분들께서 그 잡지를 판매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홍보하고 지지해주는 역할로 처음엔 참여를 했습니다. 확실히 보이는 트렌드는 기부자들의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커졌다. 기부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원하는 것도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부자들이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퇴사를 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이유로 잠시 내가 한 기부 금액이 정말 그 대상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제가 직접 이제 알아보고 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대부분의 기부의 어떤 메시지나 테마들이 10년 전이랑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가면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부터 일단 좀 없앴으면 좋겠고 정말 이미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친 말을 얘기하자면 삐끼처럼 이제 그런 광고, 이제 그런 모금 에스킹 그만 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들리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 말고 이제 변화를 좀 보고 싶어라는 요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부 문화의 변화에 태동이 이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왜 기부하시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기부 활동이라고. 기부를 하면 나 자신이 좋고 아주 작은 보람이라든지 약간의 사회적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지 않을까. 제가 기부를 하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책임. 확실히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동정심이라는 게 일단은 되게 큰 기부 동기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확실히 사회적인 책임감, 사회의 발전에 나도 기여하고 싶고 공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시민의식으로서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같은 일을 하는 두 곳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A는 운영비를 전체 예산의 10% 사용하고요. 비영리 단체 B는 운영비를 50% 사용합니다. 지금쯤 운영비가 정확히 뭐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이나 수혜자 지원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서 오, 진짜 100만 원이네요. 오, 여기 많이, 밑에는 기부를 시작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쪽에 넣겠습니다. A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이쪽. 전 여기 올인할 것 같습니다. 왜 운영비를 적게 쓰는 단체를 선택했을까요? 아끼고 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운영비를 많이 쓰시는 것보다 그 받는 수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더욱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남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요트에 타가지고 내가 내는 기부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전체가 매도되듯이 뭐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자면 비영리 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구나. 운영비를 13% 혹은 10%만 뗄게, 5%만 뗄게가 아니라 100만 원을 기부를 했으면 120만 원, 15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부를 하실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존재 이유들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너무 작은 운영비는 오히려 그 기부금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부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약간
자원봉사자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기부금으로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 있는 질이 높은 인력들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그런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운영비는 굉장히 비영리 기관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효과성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을 해볼까요? 주어진 운영비를 최대한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운영비 10%를 사용하는 A단체는 보호아동에게 학습교재와 용품을 전달합니다. 필요물품을 온라인 주문과 택배 배송을 통해 전달해 비용을 절감합니다. 운영비 50%를 사용하는 B단체는 보호아동에게 진로와 자립을 지원, 아동별 맞춤학습 콘텐츠와 전문가 상담, 장기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운영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시 기부를 해볼까요? 이번엔 B한테 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다가 운영비를 10% 사용하는 단체에 기부했던 7명 중 6명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부자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물건만 보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운영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부단체의 활동 결과를 찾아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부했던 곳에 연차 보고서를 열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 자체를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성취나 기부에 대한 결과는 운영 단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부금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나의 작은 참여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보기 쉽고 또 재미있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처음과 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최악단에 있는 빈곤, 어려움, 극한 어떤 사각지대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만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소통이 많이 끊겨 있는 거죠. 비영리 기관이 대중들한테 기부해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부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 중 하나죠. 비영리가 기부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